자, 킬로 시그널 보내기입니다. 킬 명령 문법이 킬하고 시그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커맨드 라인, 이 명령어에서 시그널을 지정하지 않으면, 즉, 요 시그널을, 요 부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텀 시그널을 보냅니다. 텀이 terminate 약자입니다. 종료를 의미합니다. 종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될 시그널 있습니다. 자, hub이라는 hub 의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시그널은 터미널 세션 종료에 의해 나타나더라. 터미널에서 실행 중인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은 이 시그널을 받으면 종료가 됩니다. 또한 재초기화를 위해 많은 데몬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어진다. 자, 이것은 데몬이 이 시그널을 받으면 재시작하고 환경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자, 데몬은 서비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간단하게 살펴볼 텔넷 서버가 있습니다. 텔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텔넷 서버가 있는데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버를 동작시킬 때 관련된 설정 파일이 있을 거예요.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설정 파일을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 줘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그널을 보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데모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헙도 무슨 의미를 가냐면 종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종류가 많아요. 헙, interrupt, kill, terminate. 총 4가지가 종료입니다. 종료. 자, 이 각각의 시그널이 종료 의미를 가지는데 이 시그널을 보낼 때마다 프로세스가 이 시그널을 받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각 프로세스,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게 동작합니다. 그걸 염두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sig hub. 자, hub int kill term cont stop. 자, 이 부분은 유닉스 시그널 명칭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시그널 명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합니다. kill 옵션 L입니다. 자, 옵션 L을 사용하게 되면은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시그널 종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의 약자 SIG가 다 붙습니다. SIG, sig hub, sig int, sig kit, sig 1, sig trap 이렇게 다 나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sig hub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ig hub. 자, 두 번째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자, 지금 두 개 터미널 가지고 시그널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ps, aux, 파이프, 그랩, 배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터미널의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이 터미널에서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우리가 킬하고 옵션 마이너스 붙이고요. 헙이라는 시그널 명칭이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는 sig hub입니다. sig hub 해서 6357 프로세스 아이디 6357 자,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두 번째 틈창이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sig hub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확인을 다 하신 분들은 다시 오픈 터미널 선택해서 창을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실행해 주세요.
자,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서브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습을 하지 않고요. 일단 이 개념은 우리가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런 데 일단 좀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인트러프트 약자라고 합니다. 터미널에서 컨트롤 C 키를 보낸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 C, 우리 앞전에 컨트롤 C를 한번 사용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해당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인터럽트라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컨트롤 C를 보시면 종료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 C는 아까 기능을 봤기 때문에 별도로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킬 강제 종료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텀입니다. 터미네이트. 자, 킬 명령을 보내는 기본 신호더라. 그래서 보통 터미네이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종료입니다. 정상 종료 의미는 어떤 프로세스가 작업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터미네이트라는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어지는데 프로세스에서 작업하는 거 다 마무리 짓고 현재 작업하는 순간 다 마무리 짓고 종료시키는 게 터미네이트 시그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종료는 무조건 종료시킵니다. 지금 작업 중지시키고 완전 중지시키고 그래서 어떤 작업을 마무리 못 짓는 거죠. 중간에 덤프 이런 개념도 있긴 한데 그거는 차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킬 했을 때는 터미네이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요거 킬 4198 이게 시그텀 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gedit %, 해서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킬 시그텀 시그텀 659. 자, 프로세스 아이디를 적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나온 결과에 나오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gedit 편집기가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시그텀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시그텀 확인. 네. 이 프로세스 제어할 때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명령 하나 있습니다. yes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yes라는 명령어는 화면에 y라는 글자를 무한 반복 중지할 때까지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자, yes 입력하고 엔터 키 쳐볼게요. 자, yes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yes 입력. 자, 그럼 왼쪽 터미널에서 ps aux 그랩 yes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yes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확인합니다. 프로세스 id. 자, yes pid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yes pid 확인이라고 적으세요. 자, 해볼게요. 자, 킬 시그텀 에서 프로세스 ID 저는 6562입니다. 6562. 자, 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터미네이트랑 나옵니다. 시그텀 보냈을 때.
자, 다시 오른쪽 터미널에서 yes 입력할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자, 다시 프로세스 ID 확인하겠습니다. yes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ID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6585 프로세스 새롭게 할당 받았네요. 자, 지금은 킬 해서 아까 킬 강조 중에 있었죠. 자, 킬 옵션에서 요 시그널 신호 명칭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시그헙, 시그텀 같은 걸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그 시그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한 강제 종료가 9예요. 숫자 9. 이렇게 명칭을 다 적어 주시는 것보다 번호를 아시고 있으시면은 빨리 우리가 프로세스 종료시킬 수 있겠죠. 6585 자, 9는 프로세스 ID 기억해 주십시오. 9는 시그널 번호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killed 나옵니다. killed. 의미가 달라지죠. killed 죽었다. 네. 시그텀 했을 때는 종료되었다. killed 강제 종료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자, 강제 종료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강제 종료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강제 종료 확인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정의 프로세스 있죠. 또는 어떤 프로세스가 시그텀을 보내서 종료를 시켰는데 종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그텀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강제 종료를 기능을 사용해서 종료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5개가 있대요. 자, 그럴 때는 killa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killall 명령어를 사용하면 명시된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이름과 일치하는 5개의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더라. 자, 옵션은 간단하게 뭐 killall, user, 뭐 시그널, 사용자명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 실습은 이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dit라는 프로그램을 2번 실행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자, 그러면 killall에서 프로그램명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 종료임을 알려줍니다. terminated done. 자, 이 마이너스 플러스 교는 이 프로세스가 이전에 실행했느냐 최신이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최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고 마이너스가 이전에 실행했던 프로세스다 라고 알려주는 목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1하고 2는 각각 작업 번호죠. 작업 번호. 자, 이 부분 볼게요. kill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프로세스들의 시그널을 보낼 때는 누구만 가능하냐? 슈퍼 유저, 즉 루트만 가능합니다. 우리 실습했을 때는 다 센토스 계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킬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른 사용자가 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kill all. 자, 창은 닫겠습니다. 자, gedit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키겠습니다. 자, 하나 더 동작시키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탭으로 나와 있습니다. 탭. 자, kill all gedit 하게 되면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kill all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kill all 확인.
확인 다 하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자, 환경은 교재 123페이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명령어들이 print env, set, export, alias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lias는 우리가 봤죠. 자, 보겠습니다.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느냐? 뭐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배시에서 구분하기 힘들지만 셀은 환경에 두 가지 기본 형식을 저장하더라. 환경 변수라는 게 있고요. 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셀 변수는 배시에 의해서 저장된 작은 데이터이고 환경 변수는 기본적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이다. 뭐 셀은 변수뿐만 아니라 별치 그리고 셀 함수 같은 프롬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변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변수고 셀 변수는 특정 계획의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별로 배시라는 셀을 이용해서 변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환경 변수들의 내용을 보고 싶다. set 명령하고 print env가 있는데 set 명령어들은 모든 변수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int env는 환경 변수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print env를 보시게 되면 user라고 해서 user라는 변수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얘기입니다. CentOS가 되는 CentOS. 지난번에 이걸 보실 겁니다. echo $user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내용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int env. 그렇지 않고 echo라는 명령체 확인할 때는 달러를 받듯이 붙이셔야 됩니다. 달러. 자, 세스 환경 변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ss라는 프로그램과 연결지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set부터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less라는 프로그램과 연결지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set pipe less 입력할게요. 자, 뭐 배시 뭐 많습니다. 스페이스 눌러 쭉 한번 가볼게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Q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print env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출력이죠. env 환경의 영어 약자입니다. environment라고 해서. 자, 마찬가지 print env 하게 되면 많은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정 변수 내용을 보고 싶다. print env user 하시면 CentOS 나옵니다. CentOS. 자, 그 다음에요. 교재 12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표 11-1에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표시고요. 체크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셀이 있습니다. 사용자 셀 프로그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rint env 셀 하시면 현재 우리가 어떤 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홈 체크하시고요. 쭉 내려가서 패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s1 확인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쭉 내려가서 유저입니다. 자, 지금 체크해드린 이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체크해 주세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변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환경. 지금 환경 설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환경을.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게요.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배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작 파일이라고 합니다. 시작 파일이라고 하는 일련의 환경 설정 스크립트를 읽더라. 시작 파일,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그 파일 읽어서 적용시킵니다. 자, 이 시작 파일은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 값이 있고요. 또로 개인 사용자의 환경을 정하는 홈 디렉토리 내 시작 파일이 구성됩니다. 시작 파일의 위치가 두 개예요.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할 환경 설정 파일, 개개인 사용자에게 적용할 환경 설정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시킬 환경 설정 파일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etc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이 사용할 환경 설정 파일은 당연히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흰은 별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상수의 파일명은 아래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그인 여부에 따라 셀 환경, 로그인 셀이 있고 비로그인 셀 세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로그인 셀 세션에서는 사용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더라. 가상 콘솔 세션이 시작할 때더라. 비로그인 셀 세션은 일반적으로 GUI 환경에서 터미널 세션을 실행할 때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센토스 계정 로그인할 때 GUI 환경으로 로그인하셨죠? 그게 비로그인 셀입니다. 자, 우리가 로그인 셀 세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눅스로 돌아왔어요. 조합 키입니다. Ctrl Alt F2 펑션 키, 키보드 보시면 F2가 있을 겁니다. F2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화면이 가상 콘솔 터미널로 바뀝니다. 자, CLI 모드죠. 자, 이 모드에서 접속한 세션을 로그인 셀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로그인 셀 세션. 결론은 로그인 셀 세션이나 비로그인 셀 세션이나 시작 파일, 환경 설정 파일 읽은 방법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Ctrl Alt F1 선택해서 GUI 환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Alt F1, Ctrl Alt F2 이 두 가지 변경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 11-2에 로그인 셀 세션 시작 파일 여기 위치합니다.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프로파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사용자에게 적용이 될 환경 설정 파일이 어디 있냐면 이름이 .bash underbar profile 홈 디렉토리,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ash underbar profile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재에 .bash underbar login, .profile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배포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한 센토에서는 .bash underbar profile에 있습니다. 이 파일에 개인 환경 설정 파일이 명칭이 우리가 사용하는 센토에서는 .bash underbar profi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로그인 셀 세션 시작 파일이라고 해서 뭐 bash rc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센토에서는 etc에 bash rc가 아니라 bash rc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 홈 디렉토리는 bash rc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예제 보면 예제. 자, ls 명령으로 확인해 봅니다. bash 별표 확인하니까 bash underbar profile, bash r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현재 우리가 시작 환경 설정 파일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파일. 이게 계속 시작 파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게 되면 bash underbar profile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bash rc가 실행이 됩니다. 시작 파일, 두 개 시작 파일이 있는데 먼저 읽어드리고 적용시키는 파일은 프로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bash rc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환경 설정 파일이 위치가 어디냐면 etc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자, bash rc, 그 다음에 프로파일도 있습니다. 일단 프로파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환경 설정 파일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환경 설정 파일은 etc 아래에 있습니다. etc. 자, ls-l 그래서 etc. 자,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ash rc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파일 파일하고 bash rc 파일은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될 변수들 또는 알리아스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프로파일에는 변수가 적용되어 있고요. rc, bash rc, 이 rc는 run command 약자입니다. bash rc에는 명령어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냐? 알리아스가 여기 적용되어 있어요. 알리아스가. 자, 전체 설정 파일 위치입니다. 전체 설정 파일 위치와 함께 파일명도 알려드렸고요. 자, 시기점점에서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pwd 확인해 봅니다. 자, ls-a 그래서 히든 파일 볼게요. 자, 점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히든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있죠? rc가 있습니다. 자, 우리 ppt에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ls.bash 별표. 자, .bash underbar profile, .bash rc입니다. rc.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 36페이지 내용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 언더바 프로파일 내용을 웹 편집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이 프로파일, 요걸 이제 스크립트라 불러요. 스크립트. 이 부분 자체가 다 스크립트입니다. 셀 스크립트. 자, 샵 표시가 있는데 추석입니다. 즉 설명입니다. 이 프로파일 파일 내용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샵 표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샵 표시 또 있네요. 설명 부분입니다.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자, if 문입니다. 이런 현재 C 프로그래밍 그 수업에서 if 문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조금이죠. C 언어와 좀 상이합니다. 자, F인데 이 F는 어떤 것을 의미하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crc가 존재한다면 then 해당 파일을 수행을 하라, 실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파일을 읽게 되면 rc 파일을 읽어드려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가 프로파일 읽고 rc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패스 한긴 변수입니다. 이 패스 한긴 변수에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 패스 한긴 변수 사용 목적은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미 리눅스 시스템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패스 명령어의 의미는 $패스, 기존의 패스라는 그 값에, 한긴 변수 값에 콜론 $홈 /bin $홈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에 빈 디렉토리를 기존 패스 변수의 값으로 추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가한 후에 이 값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export pas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 된 패스 값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export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사용자가 만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프로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bash rc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vi 편집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i.bash 언더바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 파일에는 한기 변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요. 자, q 입력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sh rc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프로파일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bash rc가 있으면 .bash rc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해서 읽어드렸는데 쭉 보니까 또 이런 문장이 있네요. if 존재한다면, 파일이 존재한다면 무슨 파일이 etc 디렉토리에 bash rc 파일이 존재한다면 수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bash rc 그 수행이 되어지고요. 자, etcr는 bash rc는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user specific alias and function 사용자별 어떤 알리아스라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를게요. 적용시키겠습니다. 알리아스 정의해 볼게요. 복습 겸 알리아스 만들겠습니다. 알리아스 cls 클리어. 자, 앞으로는 cls로 화면 지우기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지우기. 자, 적어주세요. 알리아스 추가라고 적어주세요. 알리아스 추가. 네, 저장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escape 누르고요. ES 명령어로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콜론 WQ ESC 누르고 콜론 WQ 입력하고 저장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bash rc에 적용된 알리아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알리아스 명령어만 입력하고 엔터키 시키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알리아스 제가 예전에 실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혹시 요거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확인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나오는지 CLS 알리아스 나오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예,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테스트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베이시 RC에 정의된 그 알리아스를 현재 상태에서 적용시키려면 이 명령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source.bash rc. 자, 입력해 보세요. source.bash rc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리아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요 CLS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LS. 자, 요 CLS가 나오면 알리아스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확인. 자, 확인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클리어가 아니라 CLS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신 분들은 CLS 해서 확인해 보세요. source.bash rc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시작 파일들 .bash profile .bash rc는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읽어드리는 파일입니다. 로그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bash rc에 적용된 알리아스를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sourc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bash rc라는 이 파일을 다시 읽어드려서 적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 3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실습 내용인데 저희는 요거 말고 새롭게 알리아스를 해서 적용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bash rc 파일 수정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마스크 0001로 적용되어 있죠. 그 다음에 export history size 1000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컨트롤이라고 해서 중복된 것은 이건누와 두플리케이트 약자입니다. 중복을 무시해라. 지금 다 이 값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리아스를 가지고 테스트한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bash rc 파일에 편집한 내용들은 터미널 세션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 실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ash rc 파일은 최초 세션이 시작될 때 참조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bash에서 강제로 이 파일을 참조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더라. 그 명령어가 좀 전에 봤던 source 명령어입니다. source.bash rc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우리가 실습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를 종료하고 재부팅하고 하지 원래 현업에서 리눅스는 절대 종료가 안 됩니다. 예,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재시작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그하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어요.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su 대시 자, 대시를 하게 되면은 대시하고 우리 사용자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루트 사용자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대시를 붙이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루트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서 사용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요. 이건 마찬가지 루트 사용자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이 있습니다. .bash rc, .bash profile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센터스 가고요. 수 해서 엔터 키 치면 배속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 루트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을 읽지 않고 사용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루트 사용자에서 새롭게 정의한 알리아스가 있다면 그 알리아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요.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